네, 자동차에 관한 이슈를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모셔놓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한번 알아보는 시간, 차 이슈의 박주영입니다. 네, 원래 제 옆에 김필수 교수님이 계셔야 하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다른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인제 스피디움 클래시카 박물관 관장님. 김주영 관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대타로 나왔습니다. 대타라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아니, 오늘 너가 처음부터 소개를 김필수 교수님 안 했으면 되잖아. 그냥 오늘 모셨습니다 하면 되는데 괜히 김필수 교수님 제가 얘기해가지고. 잘못했네요. 대타 나와서 오늘 홈런 치시면 되죠. 그렇죠, 대타로 나왔습니다. 오늘 맞습니다. 홈런거리 좀 몇 개 가져오셨잖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신차 소식으로 먼저 출발할 텐데요. 기아 자동차의 효자 모델 카니발이 곧 출시가 됩니다. 이미 사전 계약은 실시한 상태인데요. 사전 계약 이틀 만에 2만 5천여 대가 넘는 주문을 받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에 따르면 신형 카니발은 지난달 28일 사전 계약 실시 첫날 2만 3천여 대의 주문을 받고 이튿날에도 2천 대의 주문을 더 받았는데요. 출시 첫날 2만 3천여 대의 사전 계약 대수는 기아차 역사상 최초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기록은 지난 3월 출시된 3세대 소렌토로 출시 첫날 18,000여 대를 기록했습니다. 카니발 사전 계약 대수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게 맞는 건가요? 2만 대가 사전 계약을 넘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빵 터진 거죠. 네, 근데 뭐 카니발은 어떻게 해서 나와도 네. 이게 대체 차종이 없는 차잖아요. 그냥 만들어놔도 팔리는데 사전 계약이 많이 됐다는 거는 네. 좀 그만큼 손꼽아 기다리던 분들이 많았다. 차도 안 보고 그냥 10만 원씩 거시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있는 차죠. 갑자기 소름이 확 돋는 게 이 현장에 기아차 카니발 사전 계약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누구시죠? 예, 제가 카니발 사전 계약을 해서 또 조회수 또 예약까지 했네 또. 기아 신형 카니발은 미디어 오토와 함께 일단 차 이슈 먼저 독점적으로 얘기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어떤 구성으로 계약을 하셨어요? 저는 4,300만 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네. 풀 옵션에서 풀 옵션 나가면 5천만 원 터까지 들어가요. 4,900 얼마까지. 그래서 저는 이제 뒷좌석에 뭐 나파 가죽을 하거나 뭐 네. 뒷좌석에 여러 가지 뭐 고급스러운 이런 거 뺀 제가 혼자 몰고 다닐 가능성이 많은 차이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가족들 태우고 뭐 요 정도기 때문에 뒤에 VIP를 모시거나 그런 차는 아니거든요. 네. 고급 옵션 같은 거는 제가 요게 좀 부족해가지고 이거 빼고 저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만 이렇게 챙기다 보니까 4,300까지 올라가가지고 네. 너무 비싸서 네. 갖고 있던 올드카 2대를 다 팔았습니다. 아, 이번에 뭐 파워 슬라이딩 도어 네. 하면서 되게 신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네. 맞나요? 일단 여러 가지 신기술 들어간 것 중에 가장 반가운 거는 그 안전운전을 위한 첨단 장치들이 기본 적용됐다는 거. 예전에는 이거를 옵션을 주고 드라이브 와이즈로 뭐 얼마를 추가해서 뭐 이런 거였는데 안전에 대한 거는 모든 운전자들이 평등해야 된다. 네, 이런 네. 것 때문에 이제 다 기본 사양으로 뭐 자동 정지 장치라든가 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잡혀서 또 다른 2차 사고를 방지하는 장치라든가 이런 첨단 안전 장치들이 기본 적용이 되면서 가격이 좀 올라갔죠. 아, 4인승 모델도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연말에 이제 리무진 모델 나오면서 아, 그렇게. 예, 4인승으로 개조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뭐 4인승으로도 나온다라는 설은 있다. 네, 그냥 설이 있습니다. 뭐 제 얘기 듣고 또 기아 자동차에서 안 만들 수도 있기 아, 때문에 그렇죠. 그럼 4인승이면 크기가 좀 작아지겠네요. 똑같습니다. 아닌가요? 예, 예. 아니 아, 그 그래요? 크기를 바꿀 수는 예, 없. 아니, 차가 크면 커지거든요. 그러면 안에 4명만 탈 수 있는 저렇게 큰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네. 누워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겠죠. 그런가요? 유일한 연예인 네. 양상국 씨도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활동차로? 제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카니발을 탔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매니저가 없어지고 사무실이 없어지면서 갑자기 슬퍼지는데 이제 카니발을 사실 그래도 한 작년까지 계속 타긴 탔죠. 근데 카니발이 아무래도 저희가 이게 스케줄을 뛸 때 가장 편한 차고 그리고 장거리를 뛰어도 연비도 엄청 좋아요. 그다가
렌트카 회사에서도 이제 카니발이 생각보다 또 저렴하게 이제 또 책정이 많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 차로 그래서 카니발이 되게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 미니밴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80년대 초 네. 이때쯤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장르인데 그게 뭐 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네. 사커맘카라는 게 있어요. 그 일반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요. 미국에서 학부모들이 애들이 학교 끝나면 그 애들 데려오는 차 이런 것들로 많이 쓰였고 근데 왜 사커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축구하고 이런 것들 방과 후에 많이 하니까 네. 그걸 엄마들이 축구 끝나면은 애들을 단체로 데려오고 집에다 데려다 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커구나. 그래서 방과 후에 수업이 끝난 애들을 데려오는 엄마의 차라는 걸 사커맘 카라고 부르는데요. 야구를 많이 했으면 베이스볼 카. 그렇죠. 그렇게 되죠. 역시 다르시다. 그 미국에서 미니밴이라는 차가 나오면서 인기를 끌게 된 게 이제 8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거 다닐 시절이 이제 80년대 초반입니다. 이 아이들을 많이 낳기 때문에 5명 타는 차로는 부족할 것이다. 조금 더 크고 아이들을 여기저기 좀 데려다 줄 수 있을 만한 차가 필요할 것이다 해서 이제 미니밴을 세단이랑 이런 픽업 트럭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히트 상품이 된 거죠. 네. 네, 이번에는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자동차 이슈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동석, 박지훈 아나운서 부부 가족이 탄 차량이 역주행하던 2.5톤 트럭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7일 저녁 8시 30분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7km 지점 부근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차로를 전부 막아설 정도로 충격이 큰 사고였다고 하는데요. 이 볼보 XC90은 보닛이 종이장처럼 완전히 구겨졌고 화물차도 일부 파손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이렇게 컸던 것에 비해서는 가족이 경상을 잇는데 그쳤다고 해서 또 볼보 XC90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진 상태입니다. 다행이네. 일단 네. 많이 안 다치셨으니까. 네. 박지훈 누나랑 이제 일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 그 뭐지? 팔로? 네. 언제적 일촌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이제 같은 그 팔로여서 네. 그 사고 사진을 올렸어요 거기에. 예, 차 사진을 올렸는데 확실히 이게 XC90이 대단한 게 운전석까지 안 들어갔어요. 네. 예, 진짜 범퍼까지만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정면으로 이렇게 충돌을 했는데 이게 안 들어갔다는 거는 이게 진짜 이거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볼보가 안전하다 얘기는 많았지만 사실 이를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더 안전한가를 확인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와, 볼보는 진짜 대단한 차구나라는 걸 저도 한 번 더 느꼈었죠. 그렇다면 진짜 볼보 XC90이어서 이 정도 선에서 그친 건지 어떻게 보세요? 요즘 차들을 뭐 볼보 XC90이라서 그랬다. 네. 요거는 솔직히 저는 참 자신은 없지만 이렇게 또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좀 극단적인 예지만 네. 만약에 볼보 XC90이 아니고 뭐 비슷한 SUV지만 네. 테라칸을 타고 갔었다. 뜬금없이 테라칸. 는 너무 약간 논란을 피해 가시려고 테라칸을 약간 꺼내시는 네, 것 지금 같은데. 차 아닌 걸로. 그죠? 테라칸. 근데 요 테라칸을 타다가 똑같은 사고를 당했다. 네. 장담하시죠. 많이 다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테라칸은 이 밑에 프레임 바디가 이렇게 아주 든든한 프레임 바디가 버티고 있는 차예요. 이거는 크럼블 존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트럭이랑 자기보다 덩치가 더 큰 트럭에 부딪히면은 이 차가 이 프레임 바디 전체가 충격 흡수를 그냥 해버려서 균일하게 충격을 흡수를 시키면서 전반적으로 찌그러집니다. 근데 XC90 같은 차, 특히나 이제 크럼블존 설계가 잘 돼 있는 차고요. 요즘 차들이 크럼블존 설계가 좀 잘 돼 있어요. 어디까지는 찌그러지고 어디는 찌그러지면 안 돼. 승객이 탄 데는 찌그러지면 안 돼. 앞에는 찌그러져도 돼. 일부러 찌그러져.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설계가 이제 볼보 XC90이 좀 잘 된 차고요. 볼보는 사실 충돌 안전 분야에서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더 덜 다치는 차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원래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안전 법규를 위해서 안전한 차를 만드는 반면에 볼보는 그냥 철학 자체가 야 우리는 사람이 덜 다쳐야 돼. 볼보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이 다치게 하는 건 우리가 용납이 안 돼. 라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게 바탕에 깔려 있는 회사예요. 그렇죠. 그 앞에서 충돌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옆에서 막 굴러도 예, 그렇고. 볼보는 옛날에 그 오래전에 광고를 낼 때 네. 볼보 차를 10대를 이렇게 쌓아놓은 적도 있어요. 위아래에 하중에도 강하다. 라는 거를 뭐 표현하려고 그랬던 적도 있고요. 제가 사실은 지금은 좀 나이가 들어서 클래식카 박물관 관장도 하고 직접 차도 좀 만들고 그러지만 원래 저 대우자동차에 있을 때 그쵸. 누비라의 차체 설계를 했어요. 더구나 이제 그 엔진룸 안쪽. 엔진룸 안쪽에 네. 크럼블 존 이런 거를 예, 설계하셨던 그렇죠. 분이기 때문에 예. 정통한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장진택 기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맞고요. 이제 원래 내가 아주 강해서 그냥 충돌을 했을 때 내 몸체가 남아 있을 것 같다. 그때가 더 안전하다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급속도로 충돌을 하게 되면 자기 속도가 갑자기 0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람이 튕겨나가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차가 충돌했을 때 그 차체 앞쪽 일부분에 일단 그 내부의 구조를 이루는 철판에 이렇게 슬롯이나 금 같은 게 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충돌을 하면 그 부분은 찌그러지고요. 요 이제 엔진룸 안쪽에서도 뒤쪽은 안 찌그러지게 되고요. 그런데 엔진이라든가 이런 게 또 본넷 안에 있잖아요. 엔진은 엄청 단단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충돌을 했을 때 엔진이 밑으로 떨어지게 설계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볼보뿐만이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그렇게 할 텐데 사실은 충돌할 때의 상황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앞에서 차가 오면 무의식적으로 충돌할 때는 또 핸들을 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돌한 각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볼보라는 회사가 안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안전벨트도 제일 먼저 적용했죠. 네. 3점식 안전벨트를 네. 이제 제일 먼저 그렇죠. 했죠. 그래서 네. 에어백 같은 경우도 앞에서만 나오는 에어백이 아니라 조수석 에어백, 그 다음에 사이드 에어백, 커튼식 에어백. 예, 이런 것들 최초로 적용하면서 안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회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반영돼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네.